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품질인증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류훈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요, 유기농업자재 활용 병해충 종합 방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기농업자재를 가지고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병해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40분 정도로 해서 세 파트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유기농업 자재가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병, 해충, 이게 근본적으로 방제 이전에 병이랑 해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좀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좀 편안한 내용으로 해서 병이랑 해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중요한 게 기본적인 이제 생태라든지 형태의 원리를 좀 알고 가시면 나중에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이 이제 유기농업 자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병의 충을 종합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지금 꼭 유기농업 자재를 써야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자가 제조를 한 병해충 자재를 만들어서 방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유기농업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병해충의 특징, 세 번째 시간에는 병해충 방제,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온라인 강의가 처음입니다. 여기 이제 앞전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강사님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오프라인 직접 대면 강의는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일방적 이제 쌍방 소통이 아닌 일방적으로 강의는 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어서요. 조금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너그럽게 편안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투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또 지역이 충청도가 아닌 또 경상도 쪽 출신이어서 조금 억양이 이제 불편하시다거나 좀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말을 천천히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기준은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60분이 넘는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병해충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초급 기초를 기준으로 이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강의를 하다 보면 초급 분께서는 이제 쉽게 따라오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강의를 할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복습이다 생각을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의는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근무하는 곳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의거해서 농업과학기술 R&D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진흥청 저희가 산업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2009년도에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저희가 진흥청과 같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2018년 6월달 익산으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도 익산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쪽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익산에 전부 다 이전이 다 되어가지고 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직도를 보시면은 뭐 6본부, 22실, 뭐 팀센터가 있고요. 크게는 이제 기획운영본부, 뭐 기술사업본부, 창업선장본부, 뭐 종합사업본부, 종자사업본부, 스마트농업본부, 시험분석본부 여러 가지 본부가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은
진흥청이라든지 농업 관련된 기관에서 1년에 수백 가지의 이제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시고 연구를 하십니다. 근데 그 개발된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술실용화재단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연구 개발된 기술을 저희가 현장에 실용화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일을 가장 크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자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우량 종자를 저희가 이제 육종을 한다거나 이제 키워가지고 종자를 보급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ICT 기자재 검정 같은 경우도 스마트 농업본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마지막에 빨간색 상자를 보시면 되는데, 시험 분석 본부 같은 경우에는 품질인증관리팀, 농자재 분석팀, 농식품 분석팀 이렇게 세 가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품질인증관리팀이고요. 유기농업자재 공시운영이라든지 전체 시험 분석본부 업무를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농자재 분석팀은 말 그대로 농자재에 대해서 이제 성분이라든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 농식품 분석팀은 농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직접 만든 자가 액비라든지 살충제, 살균제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이제 시험 분석 본부에 샘플을 이제 보내주시고 시험 의뢰를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액비 안에 질소 인산가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살균제 안에 주요 성분은 몇 %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사용하실 때 희석 배수라든지 사용량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강의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유기농업 자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유기농업 자재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제 필히 아셔야 되는 자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친환경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유기농업 자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PLS라든지 뭐 이런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관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유기농업 자재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친환경을 할 분들, 아니면은 친환경을 하지 않더라도 관행을 하시지만 내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실 때 좀 편안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농업 형태별로 우선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우선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기농업과 이제 무농약 인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증 마크는 보시다시피 유기농은 이제 유기농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녹색 상자가 있고요. 무농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무농약 밑에 이제 난 페스티사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인증 마크를 달고 출하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요. 특징으로 보자면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화학 비료는 당연히 사용 금지고요. 농약도 사용 금지고 제초제도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화학 유래 물질들은 전부 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에 의거해서 친환경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기농업 자재라는 것이 이런 허용 물질로 만든 자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유기농업 자재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 비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유기농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사용 금지는 유기농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화학 비료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은 사용이 금지가 되지만 무농약은 사용이 가능한데 단 권장 심의량의 3분의 1 이내 사용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 무농약이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농약이라든지 화학 비료를 사용하시는 농업은 관행 농업이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를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형태별로 그러면 사용 가능한 농자재는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행농업이 가장 큰 테두리죠. 지금 주황색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관행농업은 어떠한 자재도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농약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비료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유기농업 자재도 사용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농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라전 이제 언제까지 쓸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생육기간에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테두리를 좀 좁혀보면 정밀농업, 저투입농업이라고 있는데,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농약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료라든지 이제 유기농업 자재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기농업은 여기랑 이제 또 별개로 이제 빨간색 테두리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도 가장 좁죠. 여기에는 법에 정하는 허용물질 또는 이제 유기농업 자재, 요거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업과 관행농업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업 자재는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공통점은 있겠지만, 농약이나 비료는 관행농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사가 계속 얘기하는 유기농업 자재가 과연 무엇이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란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이제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물질을 원료 또는 이제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허용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기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에서 사용 가능한 물질을 법에서 정해놨는데, 그 허용 물질을 이용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사용 가능한 것들로 만든 제품이 이제 유기농업 자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허용 물질은 어떤 게 있느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보통 포털 사이트에 여기 이름이 좀 길긴 하는데, 약칭으로는 친환경 농업법이라고 하는데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시면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제처 창이 뜰 수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여기 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행규칙 별표 1에 이제 보시면 허용 물질 종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시가 되어 있는 원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게 정의고요. 그러면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는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품질인증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시가 뭐냐면,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요, 비료 생산하시는 분들은 지자체에 가셔가지고 비료 산업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든 제품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고요. 비료도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로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데, 이 유기농업 자재도 공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유기농업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유기농업 자재를 생산했으면 그냥 팔면 안 되겠죠.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시기관을 통해서 등록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공시기관은 이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그리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시가 된 자재는 최종적으로 유기농업 자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는 이제 하나 또 아셔야 될 부분이, 그럼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무조건 유기농업에 쓸 수는 있다라는 건 확실한데요. 유기농업에 썼을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작물 생육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토양 개량에도 효과가 있고, 병해충 방제 효과도 상당히 높은 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우선 공시라는 단어본 밑에 제가 적어드렸지만, 유기농업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이게 뭐냐면,
위에 이제 정의에서 시행규칙 별표일에 이제 허용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자재는 유기농업 자재라 함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만 저희가 공시를 해주는 거지, 이 자재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농가사님들께서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 효과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되느냐,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분도 충분히 많이 계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가 아닌 밑에 이제 기존 품질인증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품질인증 제도가 뭐냐면 이 공시 제품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효능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품질 인증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7년 6월 3일부로 이제 기존 품질 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요즘에는 효능 효과 제품이라고 따로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농업 자재 공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효능 효과 공시 제품 안에서 이제 효과와 효능이 검증된 제품은 저희가 효능 효과 제품으로 해서 따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기농업 자재를 구매를 하시면 모든 유기농업 자재에는 그 표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한번 보시면 라벨 뒤에 효능 효과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시 제품은 효능 효과를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효능 효과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정받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그런 자재에 대해서는 효능 효과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유기농업 자재를 구매하시면 뒤에 라벨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벨에 보면 효능 효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능 효과 표시품을 구매하시면은 효능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증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게 법을 조금 얘기해서 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충분히 느끼는 부분인데 첫 번째 시간, 이게 가장 집중력이 높을 시간에 제가 좀 지루한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훨씬 시간도 잘 간다고 제가 확답을 드릴 거니까 첫 번째 시간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어떤 게 있는지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유기농업 자재 도입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유기농업 자재 공시보다는 이렇게 목록 공시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목록 공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품 자체도 목록 공시 제품 하다가 이게 이제 유기농업 자재로 밑에 보시면 12년 6월 1일 날 유기농업 자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기농업 자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록 공시 제품으로 생각을 하셔도 뭐 무방은 합니다.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변화는 이제 2017년 1월 1일부로 이 유기농업 자재 업무를 진흥청에서 처음에 이제 2007년에 처음에 목록 공시제 시행을 이제 진흥청에서 했었는데요. 2017년 1월 1일자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 이관이 됐다. 여기 계신 농가사님들께서는 진흥청보다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 유기농업 자재도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곳은 1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 이관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6월 3일부로 그 전까지는 저희가 효과가 있는 제품은 품질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것은 없애고요. 공시로 하나 통합을 하되 그 안은 이제 테두리 안에서 효능 효과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비료 등록이라든지 농약 등록이 된 제품 혹은 재배 시험, 뭐 약효약해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제도 안에서 효능 효과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요거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른 강의도 뭐 토양 개량이라든지 뭐 퇴비 만들기 뭐 이런 것들 강의도 많이 해드리는데요. 뭐 미생물 관련 강의도 해드리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농가 선생님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농자재의
투입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꽤 높습니다. 아시아로 한정한다면 아시아 내에서 이게 평당 농자재 사용 비용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랑 일본이 서로 이제 비등비등하게 가장 많이 농자재에 이제 비용을 많이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냥 농자재에 너무 의존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와 달리 기존에 겨울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계절 안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산이 많기 때문에 경작 면적이 1인당 경작 면적도 여타 다른 나라보다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계절, 제한된 면적 안에서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요.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또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다른 나라랑 좀 다른 특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라보다는 농자재에 대한 그 의존도 아니면 투입량이 꽤 높은 편입니다. 뭐 이거를 제가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농약을 쓰심에 있어서 특징을 아셔야 되는 거죠. 특징을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디에 좋은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내가 쓰는 농자재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친환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관행하시는 분들, 내가 오늘 밭에 나갔다가 벌레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진딧물이 발생했다, 응애가 발생했다, 어떻게 하시죠? 내가 무슨 약 선택을 어떻게 하시죠? 대부분 농약방에 가십니다. 그죠? 농약방에 가셔가지고 어떤 진딧물이 발생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농약방에서 그 이제 판매하시는 농약 판매인께서 권장해 드리는 제품을 그냥 대부분 사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권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사 오시면 또 뒤에 읽어보시나요? 절대 안 읽어보시죠. 보통은 이제 사오자마자 바로 이제 희석하셔가지고 뿌리기 이제 급급하신데, 특히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약재 값이 더 비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렇게 비싼 자재를 구매를 하시는데도 사용하실 때 보면 라벨을 읽어보실까요? 포장지 표기상 대부분 안 읽어보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오셔가지고 뭐 이 진딧물이 좋다더라 라고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진딧물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포장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포장지에 뭐 어떠한 성분이 있고 어떻게 뿌려야 되고 주의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포장지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거긴 숙지를 하지 않으시고 사용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자재로 사용하시더라도 내가 특징을 알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병해충, 제가 오늘은 병해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병해충이 아니더라도 퇴비, 유박, 미생물 뭐 이런 비료 자재를 쓰시더라도 꼭 포장지 표기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뭐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우선 유기농업 자재이기 때문에 한번 번호가 있어서 이게 무슨 뭐 그냥 뭐 번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실 수는 있는데,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유기농업 자재라고 하면은 모든 제품에는 이 공시 번호를 전부 다 기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등록번호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비료 등록번호라든지 뭐 농약 등록번호처럼 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농업 자재에서는 공시번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전부 다 공시로 시작됩니다.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공시, 품질 인증 두 가지가 있어서 품질 인증 받은 거는 공시가 아닌 품질 인증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게 이제 공시제로 전부 다 통합되면서 지금은 모든 유기농업 자재가 공시, 한글 두 자로 시작이 되고요. 숫자가 세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3, 100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공시기관 번호예요. 이게 친환경 인증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 농산물 인증이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숫자가 공시기관 번호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공시기관 번호가 1번은 이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고요. 2번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번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기농업 자재를 샀는데 공시 다음에 1로 시작한다
그러면 요거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시를 해준 제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증받은 공시자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3이 숫자되어 있는 건 자재 종류별 분류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쓰실 때 요걸 참고하시면 되죠. 두 번째 기호.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시 기간 번호는 크게 중요치 않는데 요 두 번째 기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자재 종류별 분류 기호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제 번호가 6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1번, 예를 들어 공시-1-1이다라고 하면 이 자재는 토양 계량용 자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공시-1-2다라고 되어 있으면 작물 생육용 자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예시처럼 3번이다라고 하면 이 자재는 토양 계량과 작물 생육용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자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이다 하면 요거는 병해 관리용 자재구나. 5번이다 하면 벌레를 잡는 충해 관리용 자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6번은 이 자재를 쓰면 병과 해충이 모두 관리가 되는 자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100이라는 숫자는 1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각 그 공시 기간별로 이제 자재를 인정해주는 1년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번이다 라고 하면 요 공시 예시를 설명드릴게요. 통합적으로 요 1-3-100이다 라고 하는 자재는 공시 제품이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토양 계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로 인정해준 자재고, 이 토양 계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 중에서도 100번째로 등록된 자재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1-6-10번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시해준 자재이고 6번이기 때문에 병해충 관리용 자재인데 10번이면 그 중에 10번째로 등록되어 있는 자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공시 현황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 2010년도 중반쯤, 초중반쯤에 어딘지 박람회를 나갈 때가 있었는데요. 이건 하나의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건데, 박람회를 나갔는데 저기 농가 어르신분들 몇 분이 지나다니시면서 제가 이 유기농업 자재를 홍보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친환경이라는 게 농약이랑 비료를 뿌리지 않고 사용한다, 재배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사기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당시에는 유기농업이라 하면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셨던 건데, 그건 정답이죠. 맞죠? 지금 하나 제가 또 한번 정보를 알려드리면, 농사 지으심에 있어서 농약이랑 비료를 전혀 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렇죠?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병해충이라든지 뭐 생육이 처지기 때문에, 병해충 피해를 받고 이제 그렇게 처지기 때문에 수확량 자체가 많이 떨어지죠. 통계를 보면 농약이랑 비료를 전혀 쓰지 않으면 그나마 수확량이 나오는 것들은 수도작이 그나마 수확량이 좀 나온다고 하고요.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농사는 조금 된다고는 하고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밭작물이고, 가장 수확량이 적게 나오는 건 과수입니다. 과수. 네, 그러니까 농약과 비료를 하지 않고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수익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어르신들, 저희한테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어르신분들은 그분들 이제 생각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는 사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인식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많이 정보도 있어서 그러지 몰라. 특히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고 계시죠. 내가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사를 짓더라도 쓸 수 있는 자재, 즉 유기농업 자재가 있고 아니면은 자가액비라든지 자가살충 살균자가 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업도 충분히 화학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도 농약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유기농업 자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2020년 5월 말 기준입니다. 보시면요, 이 연두색이 전체
등록된 유기농업 자재 개수입니다. 지금 몇 개죠? 1774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이게 없어서 못 쓴다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떠한 유기자재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의 정도입니다. 1774개 중에 효과가 있는 놈들도 있고 없는 놈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업체들 보시면은 다들 내가 생산한 제품은 다들 좋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게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상당히 많고요. 보시면은 2013년 이후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네, 여기 이제 파란색 있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1187개, 약 전체에서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병이랑 해충을 방지하는 병해충 관리용 자재는 587개입니다. 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나누자면 병해충 관리용, 오늘은 제가 병해충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병해충 관리용 자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587개 중에서도 병해 관리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균제가 많을까요? 아니면 해충 관리용, 충해 관리용이라고 해서 살충제가 많을까요? 네, 그 충해 관리용이 병해 관리용보다는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하심에 있어서 이게 방제가 어려운 게 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재 개발 속도도 보시면 병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병해 관리용 자재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병해 관리용에 대비해서 충해 관리용 같은 경우는 벌레 잡는 거는 그나마 병을 잡는 것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이긴 하지만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충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해충 관리는 어느 정도 초기에 방제만 하시면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한계 밀도 이상으로만 발생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약재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 방제를 하시면은 수확량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정도의 방제가 가능한데요. 충은, 그러니까 벌레는. 근데 병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초기 방제. 병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번지고 난 다음에 이게 잡는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치료, 해충은 대부분 벌레가 이제 노출되어 있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재를 살포하게 되면 직접 맞기 때문에 방제가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균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균들은 뭐 일부 곰팡이균들은 이제 그 식물체 외부에도 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 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저희가 살포를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닿아서 영향을 주기가 충해 관리용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방제가도 해충 관리 자재보다는 조금 더 낮다, 체감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치료의 효과도 살충제보다는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병은 예방이고요. 네, 충은 예찰입니다. 이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병은 발생되기 전에 예방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요건 이제 나중에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다시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충은 예찰입니다. 병의 충, 이제 벌레가 발생되는데 발생되기 전에 먼저 약 뿌리기엔 아까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방까지, 약재를 사용한 예방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당연히 물리적 방제는 하셔야 되겠지만 예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찰은 미리 관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밭이라든지 이제 그 밭에 나가셨을 때에도 한 번을 보셔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주 나가서 대충 훑어보시는 것보다는 한 번을 나가시더라도 잎을 뒤집어 보고 땅도 한번 보고, 멀칭이 되어 있으면 멀칭 비닐도 살짝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나가시더라도 꼼꼼히 보셔가지고 지금 내 밭에 해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구나 라는 밀도 정도는 이렇게 체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약재 살포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거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현황은 갈수록 이제 등록 자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재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선택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시 자재가 효능 효과에 대해서 크게 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느냐 말씀드리면, 오른쪽 먼저 사진 보시면요, 효능 효과 표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공시라는 제도는 그냥 친환경 농업에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시를 해드리는 제도고, 그 공시 제도 안에 효능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1700개 이상의 자재 중에 약 한 24%인 425개의 자재에 대해서는 효능 효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425개의 제품은 비료 등록이 되어 있던, 아니면은 농약 등록이 되어 있던, 아니면은 공시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약효라든지 비료 시험을 했던 자재.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자재는 작물 생육이라든지 병해충 방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자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인정이 되는 자재는 전체 자재에서 약 24%인 425개의 자재가 있고요. 전체 중에 1번이 제가 토양 계량제라고 했죠. 전체에서 1번 토양 계량제는 약 한 2.1% 정도가 있고요. 작물 생육용 자재, 말 그대로 토양 계량 말고 작물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재는 한 15% 정도 있고요. 가장 많은 수로 차지하는 것이 토양 계량 및 작물 생육용입니다. 그래서 토양 계량에도 효과를 줄 수 있고 작물 생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 유기농업 자재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병해 관리용, 쉽게 말씀드리면 살균제는 10% 정도, 충해 관리용이라고 해서 이제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병과 충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전체에서 한 6%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이 자재 쓰실 때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유기농업 자재를 특히나 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쓰시긴 하실 건데요. 내가 쓰는 유기농업 자재, 우리가 식품처럼 오늘 사서 내일 전부 다 보통 뭐 단기간 안에 모두 소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연초에 사셔가지고 1년을 쓰신 분도 계시고요. 박스 단위로 구매하셔서, 아니면은 최소 사서 뭐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사용하시는 분이 대다수이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쓰는 유기농업 자재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공시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샀을 때의 이 유기농업 자재에 공시가 되어 있는 제품인지, 번호는 있지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은 잔량까지 다 쓸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공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취소가 되었는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판매 금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도 그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있을 건데요. 그쪽에 들어가시면은 인증 정보가 다 나오듯이 유기농업 자재도 똑같이 인증 정보를 인터넷에 전부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라도 들어가시면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포털 사이트 인터넷에서 위에 그 주소 http로 시작되는 주소 있죠. 주소를 치셔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게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창 있죠. 그런 검색창에다가 유기농업 자재 정보 시스템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시면 여기 이제 사이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사이트 첫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보가 뜨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공시 및 품질 인증 현황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살짝 조그만 글씨로 상세 보기가 있습니다. 상세 보기. 그걸 보시면은 등록되어 있는 1700개의 자재를 다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제품을 샀는데, 예를 들어 나는 땡땡땡 제품을 샀다,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검색창이 있죠. 주황색 검색이라고 나뉘는데, 그쪽 앞쪽에 흰색 네모칸에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가 구매한 제품명을 기입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정보가 다 담긴 창이 뜹니다. 그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그 정보를 문제가 없고 공시가 계속 그 제품이 뜬다라는 말은 공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내 제품이,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중간 화면 보면은 공시 및 품질 인증 현황 옆에 보시면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똑같이 여기 검색창에다가 치시면은 행정처분 현황도 똑같이 밑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신 제품, 아니면은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제품은 요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하얀색 네모칸에다가 제품명만
기입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기본적인 뭐 상표명, 제조업체명, 판매 가격, 뭐 주의사항, 그리고 효능 효과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하시니까 여기서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좀 지루하셨죠?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에서는 유기농업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병해충이 뭔지에 대해서 쉬우면서도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